할게요.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말했다시피 오늘 이거 마무리한 다음에는 기출 문제집을 좀 줄 거예요. 기출 문제집 주고선 이제 좀 여러분들 기출 풀면서, 그러니까 시간 재면서 좀 문제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서 기출 문제집이랑 함께 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거 프린트해서 주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이어서 나갈 내용은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정적분 활용으로서 넓이와 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넓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넓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y는 fx라는 애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죠. 얘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정적분은 부호 달린 넓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걔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각각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넓이는 절대값의 적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접어 올리면 이것도 플러스가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무조건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정적분해주면 된다. 이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거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뒤에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도록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넓이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이용해 구하는데 결국 만약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 3 뭐 이런 식으로 y는 fx가 있다면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fx를 적분하면 되지만 1부터 3까지는 얘를 접어 올린 절대값이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산을 줄이기 위해 뭘 하냐? 공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공식들을 외우길 추천할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봤지만 계산하는데 계속 틀리잖아. 분수 때문에, 맞지?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자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걸 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도 외운 다음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깔끔하게 줄일 수 있기에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외워야 되는 것들 몇 개를 좀 쓰겠습니다. 몇 개는 아니고 좀 많아요. 적으세요. 자, 첫 번째 넓이 공식이라고 표현할까요? 넓이 공식. 자, 2차 함수라고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뒤는 그냥 생략했다는 이야기고요. 알파와 베타가 여기일 때 여기 넓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일 때 넓이. 두 번째 3차 함수일 때 넓이. 3차 함수 중에 특별히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 접하는 경우의 넓이는 y는 a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돼요. 세 번째, 그러면 3차 함수도 있으니까 4차 함수도 있겠죠. 4차 함수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 y는 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일 때 얘는 6, 12, 그 다음이 뭐냐면 20분의 1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그러면은 6, 12, 20, 그 다음 누구냐면 여기 넓이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넓이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고요. (3차) 함수에 관해서 우리가 넓이 공식이 몇 개 더 있는데,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얘가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 넓이는 3차 함수니까 y는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죠. 얘 넓이가 여기 이 부분만 넓이 구하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얘랑 똑같죠. 근데 얘는 2차 함수, 얘는 3차 함수야. 좀 보정을 해줘야 돼요.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뺍니다.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똑같아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아니 미안해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얘도 2차 함수가 아니니까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알파를 빼준 거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 이 6번에 대해서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만약 마이너스 알파, 0 알파처럼 이게 대칭성이 존재하는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여기 넓이가 4분의 절대값 a 곱하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쓰기도 해요. 좀 까다롭죠. 자, 얘네들 바탕으로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절편과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어서 그게 아니면 사실 쓸 수가 없긴 해요. 대신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988번. 어차피 활용이기 때문에 정적분하는 건 똑같아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마이너스 2와 1을 기준으로 위로 블록인 그래프입니다. 이때 y축과 x는 k를 기준으로 넓이를 S1, S2, S3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디어는 S1 더하기 S3이 2S2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이 3S2가 되고요. 근데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6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구한다 했죠. 그쵸? 저 1번이에요.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하니까 1. 6분의 1 곱하기 여기 1에서 마이너스 2 뺀 거의 세제곱. 그래서 S2는
2분의 3. 네, 끝납니다. 원래는 얘를 적분해서 마이너스 2와 1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원래 이 3s2라는 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dx를 하는 건데 적분해서 대입하는 거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외워서 하자. 왜냐면 그 분수 계산하다가 틀리는 일이 없어져요. 곱하기는 얘는 그렇게 많이 안 틀리거든. 분수 통분해서 더하는 거는 아주 실수 난말이에요. 외워요. 외우길 바랍니다. 물론 993번처럼 이렇게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니면 사실 쓸모없는 공식이긴 합니다. b와 a를 기준으로 얘가 마이너스 3b라고 쓴 거죠. 그랬을 때 S1과 S2를 구해달래요.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3b부터 0까지 x 세제곱을 적분해 준 것과 0부터 b까지 x 세제곱을 적분해 준 것을 비교해 달라는 거죠. 얘는 지금 밑에 있죠?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절대값의 정적분이잖아.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적분하는 거라서 4분의 81 b 4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4분의 b 4제곱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얘랑 얘를 뭐 해달라 했어요? 나누어 달라 했죠. 그래서 얼마? 81이 답이 된다.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절대값, 즉 마이너스를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999번) gx라는 애랑 fx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색칠한 부분은 저기 얘에 의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대칭성이 되거든. 0, 2, 4 맞죠? 대칭성 성립하죠? 간격이 똑같잖아. 여기 넓이는 4분의 최고차항계수 a 곱하기 2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그게 2라는 거는 a라는 게 절대값 a가 1이라는 거고 즉 fx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기 g에서 f를 뺀 거잖아요. 그쵸? g랑 f 사이잖아. 그건 우리가 gx 빼기 fx를 계산한 건데 이 gx 빼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교점이 0과 2와 4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G1-F1이라는 건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고 잠깐만 색칠한 부분의 넓이 혹시 내 거 지금 이 새가 좀 이상한가? 하나짜리 맞죠? 이 4분의 A 더하기 알파에 뭐야 미안합니다 잘못 썼네. 여기 몇 제곱이라고 써있어요? 4제곱이죠. 여기 2분의 1이네요. 여기 2분의 1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잠깐만. 근데 이것도 또 좀 이상하네. 이게 절대값이 2분의 1인데 지금 fx를 뺀 거잖아. 그치? 근데 fx의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뺀 거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수정할 게 좀 많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얘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0보다 크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G에서 F를 빼면 그 개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교점은 우리가 아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해주고 G1 빼기 F1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차피 교점으로 인해 인수는 아는데 최고차항 개수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해냈다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1005번. y는 x제곱을 x축 대칭 이동하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애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써집니다. 얘가 fx래요. 이 fx랑 얘에 대해서 y는 x제곱과 얘가 있는데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잖아요. 이거 똑같이 교점만 구해서 6분의 a-b라고 쓸게요. 곱하기 베타-알파의 세제곱만 해주면 돼요. a-b는 뭐냐? 최고차항 개수의 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둘을 빼서 나오는 최고차항 개수에 대해서는 똑같이 써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의 일단 교점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요.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넘기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둘의 차는 2가 되고요.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기 때문에 두 근의 차의 세제곱 해주면 9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와 1이죠.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함수끼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도 이제 교점 구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 개수들끼리 빼서 절대값 해준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1010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함수에 대해서 1,1에서의 접선이 여기다. 근데 이거 넓이 누구야? 얘죠. 접하고 한 점 지나는 거 이거. 그럼 공식이 얼마예요? 12분의 최고차항 개수 2 곱하기 1의 4제곱. 그래서 6분의 1. 맞죠? 물론 직접 적분해도 돼요. 근데 보면 느끼죠? 원래는 우리가 이 식도 찾아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식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최고차항 개수랑
교점 기준으로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1016번) 자,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호가 다르면 많이 활용하는 게 합이 0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씁니다. 넓이가 같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부호가 달라 보이면 합이 0이다. 자, 1016번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여기 넓이가 S1이고 S2인데 S1과 S2가 넓이가 같대. 문제는 여기는 플러스 위에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Y절편이 X절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얘를 0부터 알파까지 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를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정적분은 부호 달린 넓이니까 맞지? 플러스 플러스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식해서 정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다고 뭐 바로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적분해서 알파 0 대입하면 4분의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가 0인데 그럼 이게 4분의 알파로 묶으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제곱 4알파 플러스 K가 0인 거거든? 문제는 근데 K를 구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알파가 누군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K가 0이라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 함수 자체가 여기 알파 대입하면 0이잖아. 그치? 잠깐만. 이상하다. 4분의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0 대입하면 0은 4분의 알파로 묶어주면 미안하다. 여기 4K인데 그걸 잘못 썼어요. 4K. 그래서 얘랑 같은 거라서 이 K라는 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4K니까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 플러스 8알파가 0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즉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더하기 4알파가 0이라서 알파는 루트 3분의 2가 되고 그에 따라 K의 값이 얼마? 루트 3분의 2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8 더하기 루트 3분의 4라서 9분의 4루트 3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 이거죠. 알파라는 걸 설정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 이게 좀 어렵습니다. 벌써 절반 했어요, 여러분. 금방이죠? 벌써 절반 했습니다. 좀 많이 힘내요. (1020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가 있는데 얘가 ax제곱에 의해서 넓이가 반띵됐대. 즉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의 반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내가 ES라고 하는 건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요거 넓이는 뭐야? 요거잖아. 그쵸?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이 됩니다. 즉 S라는 애가 계산하면 3분의 16이 돼요. 자, 근데 이 S라는 걸 또 어떻게 구하냐? 최고차항 계수들끼리 뺀 거. 곱하기 이제 요거 교점만 찾으면 되죠. 맞아요? 교점 어떻게 찾냐? A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를 같다고 하면 A 더하기 1의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서 X는 0 또는 A 플러스 1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1분의 4니까 A 플러스 1분의 4의 세제곱하면 깔끔하게 3분의 1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6 곱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분의 64. 이게 3분의 16인 거라 지우면 4, 지우면 2. A 플러스 1의 제곱이 2라는 걸 얻을 수 있고 A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수와 이 교점만 알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점을 그럼 우리가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여기 방금 전에 했던 거 얘까지 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랑 이거 구해달래요. 이게 최소가 되도록. 근데 이거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 써주면 되죠. 볼게요. 요거 써주는 거. 여기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죠. 그래서 A 더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1에서 이 둘의 가운데 2분의 A-1을 빼주면 2분의 3-A가 됩니다. 여기 넓이는 6분의 1-A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 가운데 2분의 A 더하기 1에서 제일 빼면 2분의 3 더하기 A가 돼요. 이 둘을 더한 게 이거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달랍니다. 합이 최소가 되도록.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12분의 3 곱하기 얘랑 얘 인수분해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1-A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A의 A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1-A의 세제곱 이렇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전개하는 건 힘든데 이거 전개하는 건 생각보다 할만하거든. 그래서 12분의 얘랑 전개해서 더하면 3 곱하기 3a제곱 6a제곱 더하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a 곱하기 계산해주면 2a 세제곱 더하기 6a 얘가 됩니다. 그럼 얘가 12분의 마이너스 2a 4제곱 플러스 12a 제곱
더하기 6의 최소를 구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거를 미분해주면 최소 구하려면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8a 세제곱 더하기 24a가 0이 되는 값 a가 0일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가 뿔마 루트 3도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a가 최초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말해서 얘네들은 불가능해요. 얘가 최소값입니다. 0일 때 최소가 된다. 자, 이어서 우리가 주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주기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야?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도형이 반복되면 넓이도 비슷한 게 반복될 거다 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fx 더하기 x 더하기 3은 fx라고 주기가 3이라는 것을 알려준 함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림이 1, 2, 3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자, 근데 내가 얘를 0부터 k까지 적분을 했더니 13이 됐대. 그럼 k가 어디냐는 거야? 얘가 반복될 텐데 k가 어디냐는 거야. 그래서 구분을 지어봤어요. 여기가 2라고 해서 여기 부분 넓이가 1, 2, 1. 그럼 주기 3당 넓이가 얼마예요? 4라는 거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를 적분하는 게 얼마가 되길 바라? 13이 되길 바란단 말이야. 그럼 뭐란 이야기야? 주기가 3번 반복되고 더하기 1 하는 거죠. 주기가 3번 반복됐다는 거는 3이라는 게 3번 반복된 거니까 9에다가 넓이를 1 추가해야 되려면 더하기 1만큼 해준 거라서 답은 10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K죠. 간단하죠? 주기함수는 반복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기 한 번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 그걸 반영해주면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서 요거는 좀 지우고요. 1, 2번만 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 이어서 우리가 역함수와의 정적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역함수와 정적분에 관련 짓는 문제, 거기 앞에 없어요. 이게 유형이 있는 겁니다. 역함수와 정적분에 관련 짓는 주제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 2가지 말고는 아예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y는 우리가 fx와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f와 f 인버스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거든?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적분을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역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y는 x대칭입니다. fx는.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f랑 f 인버스가 뭐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적분하고 싶으면 이건 f와 x가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거에 대해서 2배를 해준다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f와 f 인버스의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은 f와 x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를 해준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어떤 f 인버스 x를 내가 a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싶다라고 그냥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 y는 x 대칭을 하면 y는 fx에 대해서 이게 역함수는 y는 x 대칭하면 나온 애잖아? 그래서 얘를 y는 x 대칭하면 x축에 있는 a가 y축으로 x축에 있는 b가 y축으로 해서 여기 넓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부분, 즉 f 인버스의 적분은 정적분은 fx가 y축과 이루는 넓이라서 y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라서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준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줍니다.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준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f 인버스의 정적분은 fx가 y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라서 전체에서 얘를 초록색을 구하기 위해 나머지 파란색을 빼준다라는 관점이다. 그래서 진짜 그냥 역함수로 정적분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y는 fx와 f 인버스 x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확인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봐주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1034번, 1037번 두 개가 있는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fx라는 애가 2,2랑 6,6을 지난다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fx dx가 s라는 거죠. 즉 어디냐면 여기가 s라는 겁니다. 여기가 s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 근데 문제에서 2부터 6까지 그러면 gx, dx라는 건 뭔 말이냐? 여기거든? 역함수의 정적분은 y축과 이루는 넓이를 했잖아. 여기야. 여기가 이제 k-s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k-s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말했다시피 k-s는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주는 건데 여기는 2 곱하기 2라서 2죠. 그리고 전체는 36에서 2를 빼주고 거기서 s를 빼주면 되는 거라 그냥 깔끔하게 34 빼기 s가 됩니다. 잠깐만 여기 2, 4죠? 곱하기 잘못했네. 그래서 k는 32야 라고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집니다. 넓이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요. 이어서 y는 fx라는 애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달래요. 말했다시피 역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서 y는 x와 얘가 둘러싸인 부분만 구해서 2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의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기 위해 둘의 교점을 구하려고 해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0인 거라서 x가 0과 1인데 이때 0이 중근이잖아. 그치?
중근이라는 건 접한다는 거야. 즉 여기서 0에서 접하고 1에서 관통하는 애예요.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이것만 해서 뭐 하면 돼? 2배 하면 되지. 근데 접하는 거 저기 공식 있네? 12분의 1 곱하기 1의 4제곱. 근데 그게 위, 아래 두 개 있으니까 답은 6분의 1이 되겠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교점을 구했는데 중근 나오면 그거 접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딱 마지막 3개 하고 끝냅시다. 은호야, 딱 3개만 더 하고 끝낼게. 오늘로 진도 마무리. 저 아직도 안 해. 은호야! 이게 독하다니. 야, 너무 독하게 자는 거 아니야? 내가 널 몇 번을 불렀는데. 빠바바밤. 빠바바밤. 자, 거리에 대한 개념 하면서 끝냅시다. 자, 거리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문제가. 내가 전화를 했어. 소아야, 어디니?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 저 지금 1분에 1m씩 가고 있어요. 라고 나한테 말한 거야. 3분 뒤에 소아는 3m 움직였죠. 그래서 어디야? 몰라요. 왜? 소아가 알려준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그건 소아의 위치의 변화만 알아요. 위치를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지만 속도를 적분한다고 위치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속도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소아한테 우리가 3분 동안 소아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움직인 양은 알 수 있어도 애초에 처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정적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위치 변화량밖에 없고 이제 위치를 알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되냐? 속도를 적분하며 더불어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속도의 정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했을 때 위치 변화, 현재 얼마큼 움직였는지만 알 수 있지 그게 실제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지 못해서 처음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특이한 점이죠. 자, 그러면 소아가 그래가지고 내가 소아한테 말을 했어. 소아야, 너 지금 그래서 어디야? 라고 물어봤더니 소아, 근데 선생님 저 3분 동안 열심히 움직이긴 했는데 제가 휴대폰을 놓고 와서 잠깐 집에 갔다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학원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던 거지.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는 위치가 더 플러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 거리에 대한 관점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 거리에 대한 관점은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지만 속도를 적분한다고 위치가 되는 건 아니다. 속도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며
그럼 위치를 알고 싶으면 처음 위치를 더해야지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것처럼 속도도 절대값의 정적분할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게 거리, 움직인 거리를 의미한다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파트에서 그래서 VT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게 내 속도라고 말했어. 이게 내 속도야.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나는 처음에 속도가 1만큼으로 출발한 거야. 속도가 1인 상태로 출발해. 근데 속도가 어때요? 점점 줄죠. 그러다 멈췄어. 속도가 0이라는 건 멈춘 거야. 근데 여기로 밑으로 내려간 건 뭐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처음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0부터 1초까지 움직였을 때는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위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죠. 넓이가. 그쵸? 정적분이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 플러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얼마야? 0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0초부터 2초까지 그러니까 위치는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 변화는 얼마? 0이야. t가 0부터 2까지에서는 위치 변화는 0인데 움직인 거리는 얼마?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넓이가 움직인 거리고요. 정적분, 즉 부호 달린 넓이는 우리가 위치 변화를 이야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 파트에서는 VT가 좀 더 많이 나오고 그 VT를 보면서 우리가 거리, 위치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여 줘야 돼요. 이걸 잘 못하죠. 좀 헷갈려 해요. 천천히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느 직선도로에서 A가 P 지점을 지나면서 16m/s로 달리고 있대요. A라는 애는 속도가 16인 걸로 달리고 있고요. B라는 애는 2t 플러스 2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대요. 이렇게. 근데 A와 B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둘 다 여기가 P거든? 여기가 P잖아. P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으면 그게 만났다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2초 먼저 출발했어. 그 말은 얘가 A초까지 움직이는 동안 얘는 A 플러스 2초 동안 움직인 게 되겠고, 그래서 A라는 애는 P에서부터 16A 더하기 2만큼 움직인 거죠. 왜냐면 여기 넓이가 16A 더하기 2니까. 근데 B라는 애는 P에서부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저 2t 플러스 2만큼을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는 A초 동안 움직였고 얘는 A 플러스 2초 동안 움직여서 그걸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그럼 결론적으로 16A 더하기 16과 얘가 같은 건데 얘는 계산하면 A제곱 더하기 2A가 되겠죠? 얘랑 얘가 같다는 건 32 아니니? A제곱 마이너스 14A 빼기 32가 0이라는 것이며 16과 2로 인수분해 되므로 A가 16초 후에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요.
1049번. 배가 여기서 출발해서 11대 10 찍고 20대 0 된대요. 그러니까 VT라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10을 대입했을 때 10이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100A가 10이 되는 거라 A가 마이너스 10분의 1인 거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거리라는 건 여기 넓이잖아. 그치? 맞아요? 정적분한 게 거리일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이미 절대값의 정적분이 거리인데 이미 다 플러스니까 정적분하면 거리 되겠죠.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아까 봤던 공식 6분의 10분의 1 곱하기 20의 세제곱. 그럼 6분의 800. 결론적으로 3분의 4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거리는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55번 보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어요. 0부터 A까지 VT, 얘가 VT인가 봐. 0부터 A까지 VT DT는 A부터 F까지 절대값 VT DT랑 같대요. 아, 뭔 말이냐? 내가 여기를 A라고 쓰고 여기 B라고 쓰고 C라고 쓰고 이걸 D라고 쓰면 A라는 것의 넓이는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근데 더불어 A부터 C까지 절대값 VT DT는 절대값 C부터 F까지 VT DT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거는 절대값이니까 넓이죠. 근데 오른쪽 거는 정적분이야. 그래서 그냥 C-D라고 우리가 부호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기억 0부터 C까지 VT DT가 C부터 F까지 절대값 VT DT냐 라는 것은 0부터 C까지 정적분한 건 A-B죠. 그게 절대값 C 더하기 D랑 같냐라는 것은 얘 이항해주면은 앞에서 말한 거랑 같으니까 맞다 라고 할 수 있으며 P는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냐고 말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3번 바뀌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속도의 부호가 몇 번 바뀌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3번, 2번, 3번 바뀐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다. 디귿 0부터 C까지 VT DT가 A부터 C까지 절대값 VT DT 더하기 절대값 C부터 F까지 VT DT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므로 얘는 A-B A부터 C까지라 B 이거는 C 더하기 D죠. A에서 B를 뺀 게 B 더하기 C 더하기 D냐? 아니죠. A가 B 더하기 C 더하기 D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마지막 리을 원점을 지난다 라는 이야기는 어떤 정적분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냐는 질문이에요.
정적분의 값이 0이 되는 게 있냐? 근데 지금 우리가 정적분을 최대한 많이 해도 a-b 더하기 c-d인데 이건 0이 될 수 없죠. 왜냐면 a라는 것 자체가 이미 b 더하기 c 더하기 d라서 이거 계산하면은 2c거든. 그래서 0 아니죠. 그래서 원점은 지날 수 없어요. 원점 지난다는 건 다시 원점 지난다는 건 0부터 x까지 적분한 게 0이다 라고, 즉 위치 변화가 0이 돼야 된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틀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은 기억 니은이죠.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좀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